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자신의 저서 뇌내 혁명에서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잠자리에 들 때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긍정적 발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끙끙 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근심을 돈 주고 사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돈을 줘서라도 버려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이 쌓이고 쌓여 만드는 스트레스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정이 동해안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였고 두 가정은 모두 두 남매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애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목적지를 같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승용차 편으로 떠났습니다. 한창 휴가철이어서 목적지까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무덥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10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낸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A 가정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운전을 합니다. 미리 준비한 카세트 테이프로 찬송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뒷좌석에 탄 두 아이들에게는 상금을 걸고 성경 구절 암송을 시킵니다. 준비해온 간식이며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네 식구가 돌아가면 노래 자랑을 하고 끝말잇기 게임을 하고 엄마 아빠 어렸을 적 얘기, 아빠 군대 가서 기합 받은 얘기, 엄마 아빠 연애하던 얘기 등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10시간이 언제 지났나 싶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B 가정은 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땅덩어리도 게딱지만한 나라가 웬 놈의 차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나 차 몰게 만드는 거야. 차가 밀릴 땐 톨게이트를 확 열어서 차가 쑥쑥 빠지게 해야지. 표 빼느라 밀리고 돈 내느라 밀리고. 한가해진 다음에 휴가 가자니까 옆에 내가 이 주간에 꼭 함께 가야 된다고 고집 피우는 바람에 생고생을 하게 됐다 라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쯤 되면 아내가 곁에서 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 고생이 정말 크구려. 피곤하면 길가에 잠시 쉬었다 가십시다. 얘들아 아빠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남편 어깨라도 주물러 준다면 성질 급한 남편도 수그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구려. 우리만 휴가를 떠났소. 수만 명이 같이 차 몰고 가는데 뭘 그렇게 유세를 떠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애들 데리고 가는 건데 기분 좋게 가면 어디가 덧나오? 바가지를 걸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B 가정의 휴가는 지옥 여행이었습니다. 두 가정은 식구도 내식이었고 자동차도 현대가 만든 차였습니다. 목적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떠난 시간도 같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한 가정은 축제가 되게 했고 한 가정은 지옥여행이 되게 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앙으로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싸운 가정은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어둡고 힘든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아침 햇살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이라도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한두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